우주 여행의 미래를 재정의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술에 대한 중요한 인사이트가 드디어 공개되었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이정표를 하나씩 달성할 때마다 이번 비행의 의미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획기적인 발전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인류를 별에 더 가까이 데려다줄 이 중요한 업데이트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준비를 하세요. 6번 비행 카운트다운, 최종 준비 진행 중. 발사 시간입니다. 6번째 비행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각 팀이 최종 준비를 완료하기 위해 경쟁하면서 드디어 우주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스터가드가 로켓 정원으로 굴러갑니다. 폐기할까요? 3번 우주선이 첫 번째 경연에 참가합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그리고 보잉은 위성을 잃습니다. 우주선 업데이트 공상 과학 소설이 과학으로 바뀌는 스타베이스에 다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몇 주 후면 또다시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부스터 10단의 놀라운 정적 화재 이후 작업자들은 정적 화재 후 점검을 수행하기 위해 발사대로 돌아갔습니다. 부스터 사이 제거된 후 그들은 발사 마운트의 비계를 재건하여 모든 것이 정정히 화재에서 살아남았는지 확인하고 6차 발사를 앞두고 최종 준비를 수행했습니다. 결국 정적 화재는 발사만큼이나 발사 마운트에 큰 부담을 줍니다. 다행히도 발사 마운트에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인프라의 다른 부분도 테스트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젓가락 앞하고 여전히 뒷바라는 점검이 필요합니다. 28일에는 다시 한번 젓가락을 최대 높이까지 올렸는데 이 역시 5차 발사 전 지상에서 보았던 것과 유사하게 보정하는 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직 작업이 필요한 발사대의 마지막 부분은 우주선의 빠른 분리 부분으로 지금까지는 비행 후 점검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전 비행 때보다 훨씬 더 잘 견뎌낸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며칠 내에 수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지어 모든 액추에이터가 아직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륙 후 빠른 연결이 비뚤어졌던 다른 모든 비행보다 개선된 모습입니다. 실제로 얼마나 많은 수리가 필요할지는 두고 볼 일입니다. 앞으로는 우주선을 항공기와 비슷한 케이던스로 운항할 계획이기 때문에 비행 사이에 수리가 필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확인한 바로는 활주로는 매 비행마다 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스페이스X에는 이에 대한 해결책이 있으며 이를 찾으려면 현재 건설 중인 다른 발사대로 이동해야 합니다. 한 달 안에 6번 비행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스타베이스의 다른 부분의 작업 속도가 느려질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최근 레드 라이언 헬리콥터 투어와 함께 상공을 비행한 덕분에 지난 며칠 동안 스페이스X가 꽤 많은 작업을 해왔고 현재 상당한 양의 흙이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흙이 트렌치를 채운 약간의 호수로 대체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스플래시. 이 물은 수위가 극도로 낮은 이곳 스타베이스에 발사대의 화염 전환기를 건설하지 않으려는 주된 이유 중 하나일 것입니다. 다행히도 수위가 낮은 지역에서는 지하에 건물을 짓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물을 계속 퍼내야 하고 비가 오면 불편함에서 쇼를 방해하는 요소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공사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 상공을 비행하는 동안 이 지역을 최대한 빨리 배수하기 위해 물 제거 호스가 물속으로 들어가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물을 지나서 보면 굴착 면적이 지난번 상공에서보다 훨씬 넓어졌고 상품 트렌치가 거의 완전히 굴착된 것으로 보이며 작업자들이 내부에 철근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멋지네요. 철근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발사장 곳곳에서 철근을 꽤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무거운 구조물의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 지면에 시트 파일을 설치하는 연속 비행 오거도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발사대를 지탱할 하드웨어를 준비하기 위한 기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굴착 위치를 스페이스X가 향후 확장 승인을 위해 규제 당국에 제공한 지도와 비교해보면 이 작업이 화염 트렌치의 물 공급 시스템에 사용될 물탱크를 지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불꽃이 튀었습니다. 화염 트렌치와 그 주변 인프라가 본격적으로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몇 주 안에 최종 깊이에 도달하면 디자인에 대한 더 나은 감각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기대가 됩니다. 한편 이 발사대의 한 부분은 이미 건설의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바로 궤도 발사대입니다. 이를 확인하려면 현재 건설 중인 산체스 현장을 방문해야 합니다. 지난번 비행 이후 새로운 구간은 아직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중 분상기가 달린 크레인이 그곳에 도착한 4대 중 한 대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비행이 끝난 직후 세그먼트가 공중으로 들어 올려져 아래쪽 정사각형 섹션 위에 놓였습니다.
이 상단 세그먼트는 부스터에 직접 연결되며 수십 개의 랩터 엔진의 외부 링을 시동하는 홀드다운 클램프와 랩터 퀵 디스커넥트를 수용합니다. 현재 산체스 현장에 있는 4개의 섹션은 총 10개의 연결 슬롯으로 발사 마운트의 절반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이며 2개는 코너 세그먼트에 3개는 직선 세그먼트에 각각 있습니다. 우주 커뮤니티에서는 스페이스X가 랩터 퀵 디스커넥션을 버리는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새로운 발사 마운트는 총 6개의 부착 지점을 위한 자리가 있어 스페이스X가 이를 유지하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착 지점이 없더라도 저는 여전히 의심스럽습니다. 궤도 발사 마운트를 통해 부스터의 외부 랩터 엔진을 시동하는 것은 스타쉽에게 큰 이점입니다. 로켓의 무게와 복잡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상단부의 전반부를 상당히 빠르게 조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나머지 4개의 세그먼트도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아직 몇 가지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발사 마운트의 끝은 아닙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내부 배관으로 산체스 부지 곳곳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아직 빠진 것은 부스터 퀵 디스커넥트입니다. 적어도 며칠 전까지만 해도 없던 기능입니다. 보카치카 가리 부스터 필 드레인 QD 캐리지 용접이라는 설명이 적힌 첫 번째 부품을 발견했습니다. 네? 퀵 디스커넥트 패널을 보호 하우징 안으로 빠르게 집어넣을 수 있는 튼튼한 유압 장치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발사 마운트를 위한 부품이 하나 더 남았습니다. 이제 몇 개만 더 남았습니다. 부스터 개발, 우주선 재사용의 미래. 부스터 래피드 디스커넥트는 산체 사이트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일 뿐만 아니라 도입된 기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부스터 헤드는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정말이지 진짜입니다. 이 부스터는 메가베이에 몇 주 동안 머물렀고 그동안 팀원들이 재진입과 착륙 시 얼마나 잘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구석구석 점검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다시 한번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진행하기 전에 구독 옵션을 클릭하여 채널을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하면 업데이트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부스터 세트를 일반에 공개할 수 있게 되었으니 비행 며칠 후에 부스터 세트를 미리 엿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상단에 위치한 변색은 의심할 여지 없이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입니다. 이 변색의 대부분은 이 부스터가 상당히 활기차게 재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뜨거운 스테이징에서 비롯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우주선 재사용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펠컨 쿼 로켓이 몇 번의 발사를 통해 독특한 형태를 갖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스타쉽 부스터도 이와 유사한 외형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적어도 수십 또는 수백 번의 비행 후에 그러한 부스터의 모양이 어떻게 될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재사용이 가능한 로켓의 세계에 들어온 것입니다. 또한 뜨거운 스테이징의 결과로 부스터의 특정 영역이 그을음으로 덮여 있고 그리드핀 아래에 위치한 그을음의 특정 영역에서 손자국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손자국은 그리드핀의 특정 영역을 검사한 엔지니어가 남긴 것일 가능성이 높지만 이러한 검사 영역이 유일한 손자국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널리 퍼져 있는 오해 중 하나는 메탄은 매연을 전혀 생성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등유의 정제된 형태인 RP1과 같은 다른 추진제보다 그을음을 덜 생성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약간의 그을음을 생성합니다. 저희가 관찰한 바에 따르면 스페이스X는 이를 점검하기 위해 부스터를 크게 수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캐치핀 바로 아래에 빨간색 리프팅 포인트를 삽입하는 등 여기저기서 몇 가지 작은 수정이 있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만한 질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부스터 웨어가 로켓 정원으로 이전한 이유가 있나요? 이 로켓 정원은 정원이라기보다는 폐차 예정인 구형 차량의 묘지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이곳에 있었던 프로토타입 중 일부를 생각해보면 그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특별히 감상적인 기업은 아니지만 최초로 비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안전하게 착륙한 프로토타입인 SN15를 폐기한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현 시점에서 부스터 서트를 폐기할지는 상당히 의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스페이스X가 이 부스터를 유지하면서 상당한 양의 지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행 데이터 분석이 현재 6호 발사 일정의 주요 요인 중 하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스페이스X가 이 로켓을 폐기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가 폐기를 결정하기 전에
SNT와 관련하여 동일한 경험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희망뿐입니다. 그들이 호핑에 관여하지 않는 범위까지. 그렇다면 부스터 쌉바구를 폐기할 계획이 아니라면 왜 옮겼을까요? 그 답은 바로 다음 날 스페이스X가 메가베이 외부에 부스터 6을 위한 또 다른 세그먼트를 가져왔을 때 드러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스페이스X가 메가베이에 한 번에 5개의 로켓 또는 그 부품만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은 명심해야 할 중요한 사실입니다. 현재 부스터 13, 14, 15는 모두 메가베이 내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메가베이는 현재 개발 중인 부스터 서킷 6도 건설 중입니다. 반면에 스페이스X는 부스터를 각기 다른 구역에 건설합니다. 거의 동시에 액체 산소와 액체 메탄이 들어있는 부분을 조립한 다음 서로 겹쳐서 쌓아 올립니다. 즉, 이 부스터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2곳이 필요하지만 이미 메가베이에 부스터 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빈 공간이 없었습니다. 우주선 프로그램이 본격화됨에 따라 우주 공간은 점점 더 중요한 병목 현상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스페이스X는 늘어난 용량을 수용하기 위해 3번째 메가베이를 건설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좋은 생각일 것입니다. 부스터 6은 현재 스페이스X의 최우선 과제이기 때문에 부스터 12가 이전 위치에서 로켓 정원으로 옮겨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이 명성이 사라지기 시작하는 속도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은 우주여행의 최신 경이로움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순간 여러분은 우주 낭비에 불과합니다. 우주선 31 및 블록 2 개발 준비.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가베이에는 아직 부스터가 하나 더 남아있고 스페이스X는 그것을 파괴하기 위해 로켓 정원으로 옮기기로 결정할지도 모릅니다. 부스터 아스다 바로 이게 그 부스터의 이름입니다. 저희가 아는 한 이 부스터는 부스터 지부에서 관찰된 헤더 탱크의 개선 사항이 없기 때문에 블록 2 우주선을 비행할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우주선 32가 비행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 부스터가 해당 우주선에 사용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스페이스X는 우주선을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누가 알겠습니까? S-26을 조종하는 데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기다리는 것뿐입니다. 31번 우주선은 지난 며칠 동안 6번 비행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32번 우주선은 형제를 조종할 기회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31호기는 반드시 비행할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정말입니다. 앞서 살펴본 것처럼 31번 우주선의 열차 폐막은 5번 비행 이후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며칠 동안 상당한 변화를 겪은 것으로 보입니다. 마침내 스페이스X는 찢는 도구를 사용하여 열차 폐막 조각을 떼어내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스페이스X가 이 우주선이 사용하던 열차 폐막을 교체할 예정인가요? 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다소 특이합니다. 이것을 살펴보는 것이 순서입니다. 스페이스X가 이전 타일을 제거하지 않았다는 점은 흥미롭습니다. 또한 최근에 깔아놓은 타일 중 일부를 제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전 에피소드에서 우주선에 붙어있던 타일을 모두 교체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 그 과정의 대부분을 완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우주선 가장자리에 위치한 이 부분에서는 기존의 스냅온 타일과 접착된 타일을 제거했습니다. 또한 그 아래에 추가되었던 단열재가 그렇게 되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2층은 선박 30과 관련된 열차 폐막을 교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었으며 그 바로 아래에 절제물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 모든 정황은 스페이스X가 이 타일을 완전히 제거했으며 다시 설치할 의사가 없음을 시사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스페이스X는 3번 비행 중에 이 특정 부위에 과도한 양의 열 타일이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들은 노출된 강철의 거동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일부 타일 위에 알루미늄을 올려놓는 실험을 여러 차례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이 지역의 강철은 그 위에 차폐가 없어도 전혀 문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러한 타일을 제거하면 무게가 크게 줄어들어 선박에 화물을 더 많이 실을 수 있습니다. 또한 스타쉽의 다른 문제 중 하나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타일이 너무 쉽게 깨진다는 점입니다. 스페이스X는 메카질라를 사용하여 언젠가 발사체를 붙잡은 것과 같은 방식으로 우주선을 붙잡을 계획입니다. 반면에 부스터를 잡는 것을 보면 젓가락이 이 특정 동작 중에 상당한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매우 꽉 조이는 포옹입니다. 스페이스X가 만들 수 있는 모든 타일은 이 힘에 의해 파괴될 수 있으며 이는 결코 충분하지 않습니다.
캐치핀을 인접한 타일을 제거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현재 해당 핀은 제거되지 않은 타일로 둘러싸인 영역에 여전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블록 2 또는 블록 3 선박에서 이러한 핀을 재배치하면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6번 항공편은 이전에 예상했던 대로 11월 중순경에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며 31번 항공편은 거의 출발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2주 남았습니다. 테스트 및 경쟁사의 문제. 향후 블록 2 선박에 대해 말하자면 블록 2 선박 중 첫 번째 선박인 3번 선박에 몇 가지 큰 진전이 있었습니다. 이를 하드키는 의기마 SCA 테스트의 범위로 향후비할 힘이서 6일 메시 시험장에 도착한 3번 우주선은 최종 시험 준비를 거쳤습니다. 스페이스X는 이 첫 번째 블록 2 우주선의 테스트를 천천히 진행하고 싶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먼저 28일에 우주선에서 배기가 시작되었지만 서리선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는 극저온 연료를 싣기 전에 탱크가 압력을 견딜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초기 압력 테스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29일 탱크팜에서 배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테스트가 시작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선박에 프로스트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그 후 약 1시간 30분 동안 선박의 탱크의 극저온 유체가 부분적으로 채워진 상태에서 두 탱크의 바닥 근처에 프로스트 라인이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모든 것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초기 극저온 증명 테스트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조만간 또 다른 테스트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메시에 도착했으니 스타베이스의 다른 곳에서 일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느라 최근에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사항에 대해 간단히 업데이트해 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은 부스터 세프티의 또 다른 부분입니다. 물론 핫 스테이징 링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구로 추락해 멕시코만에서 배꼽을 내민 이 로켓 기술은 확실히 더 나은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래도 스페이스X의 엔지니어들은 이 링의 재료를 분석하여 엔진이 점화될 때 어떤 부품이 변형되었는지 파악하여 향후 블록 2 부스터를 위한 더 나은 인터페이스를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상황을 고려할 때 매우 잘 견뎌낸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손상은 녹아내린 것이 아니라 물에 부딪혀 급격히 감속되어 발생한 것으로 보이므로 부스터에 부착되어 있었다면 이 링을 재사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메시의 또 다른 큰 업데이트는 캠크로저2, 거의 다시 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치는 특정 비행 조건에서 테스트 탱크를 비틀고 구부리고 부수어 강도를 측정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정말 폭력적인 하드웨어입니다. 이는 전체 차량을 제작하기 전에 설계 아이디어를 검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높이가 고리 3개에 불과했던 테스트 탱크 객실을 검증하는 데 사용되었으며 이는 향후 블록 2 및 블록 3 차량의 구조적 길잡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더 큰 테스트 탱크와 언젠가는 본격적인 선박이나 부스터에도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우리는 스페이스X에 대해 꽤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이 회사에는 몇 가지 경쟁자가 있으며 그중 일부는 최근 몇 가지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그중 하나인 보잉은 최근 운이 좋지 않습니다. 1시간 분량의 동영상으로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긴 논란과 문제 목록이 있는 보잉은 또 다른 문제를 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로켓이나 승무원 캡슐이 아니라 보잉의 우주사업 중 잘 알려지지 않은 부분인 위성 제조 부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보잉은 특히 정지궤도 위성 인터넷 회사인 인텔세이트에서 사용하는 것과 같은 대형 정지궤도 위성을 제조하는 가장 큰 위성버스 제조업체 중 하나입니다. 이러한 위성은 거대하고 매우 비싸며 하나의 위성이 전 대륙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가 사라졌습니다. 이는 엄밀히 말해 한 회사가 아니라 두 곳의 경쟁업체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통신이 무작위로 끊긴 후 인텔셋은 통신 재개를 시도했지만 파편 구름과 통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기관에서 인텔셋 3마미가 거의 500개의 조각으로 부서져 정지궤도의 넓은 부분에 흩어져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정지궤도가 너무 높아서 이 파편 조각들이 다시는 궤도에 진입할 수 없고 사실상 영원히 궤도에 갇혀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나쁜 상황입니다. 즉, 이미 매우 혼잡한 이 우주 지역에 있는 다른 모든 위성의 위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곳의 위성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가장 비싼 위성 중 일부이기도 합니다. 보잉이 제작한 이 위성버스는 과거에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지만 이번 고장의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다른 위성에서 반복되지 않는 고립된 사건이라고 언급되었지만 여전히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번 폭발의 규모를 고려할 때 추진제 탱크 또는 추진 시스템의 결함이 과압 고장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상당히 격렬한 사건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폭발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와 같은 대량 파편 사고는 현재뿐만 아니라 영원히 정직 궤도에 있는 모든 위성의 위험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고장이 실제로 고립된 사고이기를 바랄 수 있습니다. 다행히도 오늘날 많은 회사에서 잔해물 제거 및 완화 전략을 연구하고 있으므로 더 크고 성능이 뛰어난 차량이 온라인 상태가 되면 이와 같은 잔해물을 더 쉽고 저렴하게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이 영상이 저처럼 통찰력 있고 흥미로웠기를 바랍니다. 재미있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친구들과 공유해주시고 더 많은 업데이트를 위해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성원은 채널 성장에 큰 도움이 되며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의 주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알려주세요. 다음 시간까지 건강 조심하시고 별을 향해 계속 도전하세요. 곧 또 뵙겠습니다.